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전 양악 관련 병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안전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양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양악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일단 병원을 선택하셨겠죠. 그럼 이제 병원을 가보게 됩니다. 그럼 양악 상담은 아무리 멀어도 최소 2번은 한번 방문해 보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양악을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이분이 어떻게 수술하는지, 어떻게 수술 결과가 나오는지 전후 사진도 보여주고 이제 많은 얘기를 듣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담입니다. 내가 과연 선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선 교정을 할 수 있는지, 이번 가을인데 이번 겨울에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빨리 하고 싶으니까 선수술을 선택하게 되겠죠. 왜냐면 선교정은 보통 10개월, 1년, 2년 정도 선교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빨리 하고 싶다고 그냥 어느 병원 가서 바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합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교합 부분을 우리가 치아 인상을 뜨게 되는데요. 치아 모델이 있으면 상악과 하악을 맞춰봐서 거의 움직임 없이 맞는다 하면 선수술이 가능하지만 접점이 2개밖에 없다든지 많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선교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치아의 구조가 어떤지, 선수술이 가능한지, 선교정인지 가능한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 가시든지 2번은 방문하신다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셔가지고 선수술인지 선교정인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치아 본을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뜬다고 하면 제작 과정이 하루 정도는 최소 걸리고 보통 그래서 2, 3일 뒤에 보통 환자분들이 방문하도록 내원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방문 때 치아 모델을 상담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진이 있는데 측면과 정면을 봐가지고 정면에서는 얼굴 비대칭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얼굴 중심선과 치아 중심선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치아 중심선이 맞고 이 꼬리가 맞다 하면은 위턱은 건드리지 않고 아래 턱만, 예를 들어서 주걱턱이다 그러면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악 수술을 이제 권할 수도 있는데, 이 사진으로서는 하악 수술을 권할 수 있더라도 또 CT에서 봤을 때 기도가 되게 좁다 그러면은 보통 성인은 14mm 정도, 그리고 여성분은 12mm 정도 이 기도기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밀어 넣어야 되는 게 8mm다 그러면은 한 7mm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수면 무호흡이 생기거나 기도가 좁아져서 수술 후에 숨쉬기가 불편해지게 되겠죠. 그럴 경우는 하악만 하실 수가 없고 상악까지 같이 빼서 위아래를 다 같이 해야 되는 양악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악과 하악 수술을 둘 중에 뭐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단순한 얼굴 사진만 보고 알 수는 없고 CT에 있는 기도를 가지고 양악과 하악을 구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면은 얼굴 비대칭이라면 측면은 어떤 걸 보냐면은 상악과 하악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요. 실제 주걱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악이 꺼져서 상악을 빼야 되는 분도 계시고요. 나는 돌출입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악은 정상이고 하악이 너무 무턱이라서 하악을 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무턱인데 실제 돌출입인 경우도 있고요. 상악이 꺼져서 위턱을 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주걱턱이다, 돌출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고 의학사진의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면은 비대칭, 측면은 상하 관계, 그리고 CT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양악을 할지 상악을 할지를 구분할 수 있고, 치아 모델을 가지고 선교정과 선수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교정 선수술은 그 당일날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방문을 해서 이번에 수술할 수 있는지, 그럼 1년을 미뤄서 수술해야 되는지를 부모님과 상의해서 수술 계획을 잡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수술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이게 치아 모델이라고 했었을 때 모델 서지리라고 있습니다. 이 치아 모델을 미리 수술을 해가지고 예상 결과를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선수술할 때 3번째 방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치과에서는 어떤 걸 하게 되냐면은 수술 준비 과정에 미리 충치라든지 발치를 한다든지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준비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되고요. 사진 분석을 통해서 몇 미리를 뺄지 안 뺄지 치과 선생님도 한 분석을 하고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한번 분석을 해서 서로 맞춰보는 거죠. 치아 모델과 얼굴 분석을 했는 것을 서로 맞춰서 각자 의견을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가게 되면 선수술을 하기로 했다 하면 이분처럼 치아에 브라켓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이 들어갑니다. 수술 전에 가슴 엑스레이나 심전도, 그리고 혈액 검사, 전신마취 검사를 하게 되고, 전신마취 검사는 2, 3일 뒤에 결과가 나와서 내가 전신마취를 할 수 있는지 전신마취 검사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전신마취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수술이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해서
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다음 단계가 이제 수술을 하는 단계가 되겠죠. 뭐 제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양악 수술이 소요가 되긴 하는데 보통은 한 3시간 안팎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입원을 하게 되겠죠. 양악 수술 같은 경우는 최소 2박 3일 정도는 입원을 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 혈압 조절이라든지 숨 쉬는 기도의 어떤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3일째 이상이 없다 하면 퇴원하게 됩니다. 그동안 입안을 묶어두는 의사분도 계시고 입안을 열어두는 의사분도 계신데 뭐 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입안을 이렇게 열게 됩니다. 이제 열어서 환자분이 숨을 쉬게 편하게 되겠죠. 근데 입을 오랫동안 벌리고 있으면은 턱이 뒤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경우는 묶기도 할 수는 있다. 양악 수술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인 양악 수술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상악을 먼저 우리가 수술하는데요. 상악은 입 안으로 절개하게 됩니다. 물론 하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입 안에 여기 잇몸을 절개를 한 다음에 여기를 분리를 하고요. 비중격 이 부분도 분리를 해야지 앞턱을 이렇게 시계 방향 회전을 하게 된다 하면은 귀에 걸리지가 않겠죠. 그러면은 상악을 돌출입은 약간 밀어넣기도 하고 여기가 꺼진 분들은 내야 되겠죠. 근데 그냥 단순히 내는 게 아니라 내는 부분들을 상악이 꺼져 있었다면 이걸 이렇게 내고 다시 돌립니다. 이거를 양악을 회전한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하는데 양악 회전술을 하게 되면 이분처럼 꺼져 있던 상악이 볼륨감이 이제 살게 되겠죠. 그래서 하악을 아까 설명드린 상악에 맞춰서 밀어넣게 됩니다. 이 빨간 선을 이제 분리를 하게 되겠죠. 이 빨간 선을 분리를 하고 여기를 분리합니다. 이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을 다칠 수가 있는데요. 하치조 신경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죠. CT상 이런 신경은 상당히 위치가 좋아가지고 이걸 분리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너무 신경이 바깥으로 가 있다 이런 경우는 수술할 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양쪽 두 개를 분리를 하면 아래 치아와 양쪽 날개가 따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턱을 넣었다 뺐다를 어느 정도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상악을 전진을 한 부분에 맞춰서 묶게 되면 그 날개와 하악이 적절한 위치에 움직이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고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상악이 한 40분 하악이 한 40분에서 토탈 1시간 반 이내에 대부분 수술을 마치는 게 일반적이다. 거기에 턱끝을 하겠다, 사각턱을 하겠다, 광대를 하겠다, 양악과 윤곽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양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태어나고 나면 제 같은 경우는 한 5일 뒤에 붓기가 좀 빠져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요. 2박 3일 동안 입안에 있는 피주머니는 다 빼고 이제 5일 뒤에 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붓기가 어떤지 그리고 염증이 이제 생기진 않는지 입안 청소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2주 뒤에 오셔서 붓기가 많이 빠져있는 거 그리고 브라켓에 고무줄을 걸어서 이제 입안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럼 환자분이 궁금하신 게 이제 먹는 걸 어떻게 먹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데요. 양악을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상악과 하악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은 절대 못 드시고요. 정상 식사를 제대로 하시는 거는 2달 이후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동안 1주는 한 미음을 드시고 두 번째 주는 죽을 드셔서 탕하악이 부딪히는 마찰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다. 그리고 2주 이후부터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드셔서 한 2주에서 한 달 아니면 6주에 점점점 고형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주까지의 부분이 양악에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5일째 보는 거는 출혈이 없나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는 것은 염증이 없나를 보거든요. 그럼 출혈과 염증이 없으면 일단 급성합병증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 3개월째 뼈가 잘 붙어 있나를 확인하게 되겠고 3개월 더 뒤에 수술하고 6개월째 감각이 전체적으로 괜찮냐 이런 확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뭔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1년간을 치아 교정기를 끼고 또 치아 교정기 빼고도 이제 봐서 재발이 안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3개월, 6개월, 1년째 CT를 찍어서 재발은 없는지를 체크해서 최종 양악 수술을 마치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아까 얘기 드린 양악 수술 자체는 의료진만의 어떤 스킬로 우리가 풀 수 있다면 수술의 많은 부분이
이를 어떻게 교합을 하고 자느냐, 이갈이는 없느냐, 그리고 누울 때 어떻게 눕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이 환자분 관리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래에 오실 때 그때 반드시 오셔야지, 수술만 받고 서울에 있는데 대구에 오기 힘들다고 안 오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시고 최소 수술 후에 한 5번 정도는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내원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악이란 수술은 대부분 어려운 수술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수술 자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관리에 따라서 또 다른 재발이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도 관리 잘 하시고 의료진이 잘 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없이 수술할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